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제가 자평진전을 아주 빡세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3권 10장이에요. 이건 철저 선생, 철저란다. 심해첨 선생도 잔소리가 많은데 더하여 증명을 쓰는 그 설하고도 평주를 각 단락마다 자기가 사례로 든 명조를 일일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오기로다 설하고가 사례를 든 명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전부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이죠. 10장인데 여기서의 주된 주장은 뭐냐 하면은 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건 얼건멜 구자거든요. 요거는 니는 뭐예요? 그 진행지예요. 그러니까 얼건매고 진흙탕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령에서 격이 제대로 잡혀서 있는데도 대운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안 좋게 흐르는데도 이게 출세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상에 무슨 글자가 있어서 출세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시상위리 록격, 편관격, 시를 붙들고 늘어져요. 그래서 일기격이라든지 일주에 록이 시상에 있다든지 하면서 격국론을 흐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흐트린 이유는 어디에서 있냐면 연해자평에 있어요. 이미 연해자평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해자평 다음에 이 자평진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심해첨 선생은 연해자평에 있는 이론을 정리를 하는 단계예요. 그런 건 보지 마라. 그런 건 보지 마라. 오직 격국은 원령에서만 나온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세요. 격국은 원령에서 나온다. 여기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오로지 의지하여라다. 의지할 빙자에 이게요. 원령에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팔자의 용신이라고 그러죠. 쓰는 글자. 근데 억불어에서 용신은 용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선 격국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왜? 사길신과 사용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신과 구신이 또 별도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격국론 저 4권과 5권으로 들어가면 우선 구신이 먼저 쓰이는 길격이 있는가 반면에 상신이 먼저 쓰이는 또 길격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흉격은 웬만하면 상신을 주로 그 흉격을 눌러주는 오행을 찾아서 먼저 쓰죠. 상관격이라든지 칠살격 이런 것은 제하는 걸 쓴다든지 화하는 걸 쓴다든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오행을. 그래서 오로지 원령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 원령에서 말이야 용신이 없다. 격용신이 없으면 어떡하냐. 빌어서 찾아라. 그 격국을 어디서 찾냐. 딴 데서 딴 데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령은 본이요. 외격은 말이다. 이걸 본을 먼저 찾아라 이거예요. 외격은 말인데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가볍고 무거운 거. 그러니까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군이 격국을 얽어매서 막 진흙탕질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 실진, 가짜를 잡고서 진짜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1번 자 사례를 들고 계세요. 봅시다. 자, 이 장은 연해자평에 실려있는 무수한 시상 모목격으로 제가 쓴 거예요. 이름 지어진 격들을 부정하는 장이다. 부정과 동시에 정리를 하는 단계죠. 부정한다고만 하지 말고 부정하는 장이다 라고 하고 부정과 정리하는
그는 장이다. 이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연해자평이 일단 나와 있어요. 고로 무생, 무토생이 이 갑임지월에 태어났으면 이건 뭐 칠살격은 맞죠. 그런데 시상에 경신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무토일주에 갑인이 시상의 경신이면 이건 식신제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불이 살에서 제살로 살이 있을 때 살로 쓴다고 밝히질 않고는 뭐라고 하냐? 절로 오직 식신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갑목을 또 하나 만나면 멸복, 복이 멸한다, 감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칠살격이죠. 분명히 시상일이 식상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식신제살격이에요. 맞습니다. 자, 병생자월이에요. 이건 그러면 뭐예요? 정관격이죠. 그런데 시상에 록을 깔고 있어요. 이러면 분명히 관이 강화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억부법으로 뭐를 쓰냐? 인성이나 비겁을 쓰면 되겠죠. 뭐 관이 강하니까. 불이 정관격이라고 하질 않고 귀록 방신, 녹이 시상에 있어서 돌아서 이렇게 좀 있지만 시에 있고요. 병화일 있고요. 자월에 태어났어요. 이 자월에 태어나면 일단 춥죠. 그래서 병화니까 물론 병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우는 필요 없다라고 했죠. 태양이니까. 그러든 저러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병화일주 무게중심을 다뤄보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겁을 써야죠. 그리고 자월에 태어났죠. 또 양년생이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양년생이면 목으로 돌아오니 좋겠죠. 그래서 왜요? 이래서 귀록인데 시에서 관사를 만나면, 자, 관을 만나면, 이 관을 만나면 결국은 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합격이 된다. 그래서 평주자인 나고씨가 주장하기를, 희귀편에 말하기를, 이래서 귀록이면 시에서 뭘 관성? 시에 관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청운에 등로 배수길에 오른다는 거죠. 무릇 시에서 일록 방신은 위용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왕수산이라는 사람의 명절을 들고 나왔어요. 사실은 해월에 태어난 무토일주예요. 이건 녹은 맞아요. 무토가 녹을 깔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수체예요. 이거는 수체. 그래서 수가체니까 토화용조를 쓰게 생겼죠. 그럼 일주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적군이 이만큼이고요. 아군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해월에 태어났죠. 그런데 음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다행히 자축, 겨울을 막 들어가고 있는데 30년은 이 사람은 고생을 한다. 적어도 20년은 고생을 할 것이다. 왜? 음년생이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니까 수륜까지는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직업이 영업총상을 했다는 거예요. 왕수산의 명조다라고 해서 이 사주는 그래도 좋은 사주예요. 수체 토화용조니까요. 금운만 벗어나면 돼요. 4대운부터 3대운 빠르면 3대운도 괜찮을 거예요. 자, 왕수산의 명조를 봅시다. 보세요. 이 운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미운서부터 좋잖아요. 영업총상 할 수 있죠. 술대운도 좋죠. 술대운도 좋고요. 이 운은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미운서부터 25년, 20한 5년 다 좋을 거죠.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28세 지금 힘든 운에 와 있군요. 자기 아는 사람 사주예요. 그리고 황강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자월에 태어났어요. 신자진 수국, 이걸 완전 수예요. 그런데도 다행히 이 사시에 태어나서 일주와 자체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월에 태어났잖아요.
예, 해자 축월만 벗어나면 뭐가 되죠?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니까 황강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소일보 주인이래요. 예, 무슨 신문사인가 봐요. 황강익군의 명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먼저 보고서 얘기를 합시다. 수채 토화영조에서 화가 용신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주를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이 사주가 좋은가 나쁜가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설하고가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황광익의 명조를 봅시다. 네, 황승현 여성. 네. 이 사주가요, 결국은, 뭐죠? 해자, 다음에 축 지나면 갑이 늘며 해서 좋죠. 근데 이 사주가요, 요 사운에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보시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운이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에서 이거 꺼져요. 이승해서 제곱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무슨 일보 주인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운에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사주가 너무 지나치게 수가 강해서 그래요. 수채 토화 용조에서 토불용하고 화목으로 가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 사운에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자, 봅시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차, 양조, 개, 일럭귀시했다. 왕군은 원령 정제태왕 하니까 재성이니까 그래도 관계 없는데, 귀록 방신하니까 돼서 비거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재성이니까. 그런데 관성이 강해서 비거분이 들어오면 깨진다니까요. 소위 사주가 뭘 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운 등록했는데, 황군은 관살이 태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비거분이 들어오면 깨진다니까요. 믿는 거라고는 사록, 위, 일원지근이에요. 사화에. 그래요. 오히려 통관 용인을 하는데, 인성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인묘진, 갑인을매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운이 인지로서는 가장 아름답다. 그런데 비겁에서 일주를 돕는다고 살과 대적할 때는, 비록 아름다운 운이긴 하지만, 사운에, 낙 2승, 제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뭐가 됐을까요? 망했나요? 어떻게? 귀록해서 관이 파격을 한 거예요. 관이 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신살상정, 일주와 살이 서로 적대시 하는 것은 고로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 선숙모라는 사람의, 이거는 숙모는 뭐냐면, 선숙은 뭐냐면 돌아가신 아저씨예요. 집안의 아저씨예요. 이 사주를 봅시다. 이거 을묘에서 이거 록을 깔고는 있어요. 그러나 목체예요. 전부 다 묘미해서 금토 불용하니까, 자 보세요. 불용을 하니까, 금토 불용하면 어떻게 돼요? 목을 중심으로 해놓고 수목 화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수운이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음년생이니까. 그래 한번 봅시다. 우선 선숙에 한번 명을 한번 보고서 뭐죠? 예를 들어서 설하고가 과연 어떻게 평했는지 봅시다. 선숙모라고 제가 해놨어요. 선숙만 해도 되는데, 선숙, 돌아가신 아저씨의 모씨라고 한 거죠. 아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난 거예요. 이 사주가요, 목체 화용신이기 때문에,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이 불가하고 목체 토화용조라네요. 토가 있나요? 묘미 목국을 하고 기토 있고요. 기토도 쓰긴 쓰겠네요. 그럼 이 수운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수는 화용신이니까요. 예, 화가 병화가 있고요, 사화 있고요. 그러나 지금 모기채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 수운도 그냥 괜찮을 거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금토용조에서 저는 불용이라고 했거든요. 금토를 불용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상관생재는 맞아요. 상관생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모기채니까 화를 쓰는 거예요. 화를 쓰면서 토를 쓰죠. 화토로 흐르는 거예요. 뭐 일단 일주가 강하니까 상관생재격이죠. 상관생재는 맞다. 그러면서 이용하는데 비록 음유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해서 물려받은 재산은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물려받은 재산은 많았는데 왜 여기 뭐 용신이 부모 자리하고 조상 자리에 있어서 그랬나 보죠. 부하긴 했어도 귀하지 못했다. 또한 무자사, 자식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자식은 없었다. 자식은 뭐죠? 금이죠. 이 사람한테는 목채 금토 용주에서 저는 다 불용을 했는데 토는 쓰겠네요. 그러면 화도 쓰고요. 화토로 흐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지지로 수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없어요. 이 사주는요. 왜냐하면 묘미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수목화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는 재성이니까 여기 지금 연지에 재성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물려받은 재산은 꽤 있었다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또 집안에 동생 사주를 끌고 왔어요. 자, 집안 동생 사주예요. 친척 동생이에요. 자, 병인, 무자, 이거는 확실하게 7살이죠. 정축 병호에서 이건 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자축을 해서 이제 수채 토화영조에서 토가 불용이에요. 이 토는 쓸 수가 없죠. 그러면 화를 쓰면서 목으로 흘러야 되죠. 차즉 월령 피상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자축합을 하니까 월령이 피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무토가 또 있죠. 무자니까요. 이거는 축토 속에 무토가 투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처를 입었어요. 자축, 합주, 관성이 딱 합해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위, 족제, 모지조인데 가견, 일러, 귀시, 이거 화를 봐서 좋다라는 거예요. 좋네요. 불가방신, 그죠? 이 일주를 도울 뿐이다. 불가의 몰관성, 불가하다. 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합했다고 하지만 이건 수체가 확실합니다. 이 축토 속에 수가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귀론으로 하는데 원령이 또 만약 청했다면, 깨끗했다면 신앙하면서 용재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신앙할까요? 이 사주가요? 절대 신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쓴다고 하지만 절대 신앙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자수가 자월에 태어난 축토를 갖고 있어서 이 사주는 수체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재관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어찌 비상귀격, 어찌 상서롭지 않은 귀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거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되죠. 토불용하고요. 이거는 수체 화목용조예요. 자, 자월에 태어났어요. 해자 축만 지나면 돼요. 목화로 흐르니까 이 사주 좋은 사주예요. 한번 봅시다. 족제모. 물론 지금 이 기초군은 안 좋아요. 이운 좋습니다. 그죠? 이 임진대운은 안 좋아요. 사대운도 이거 지금 불안하네요. 갑오대운이 최고 좋네요.
을미도 괜찮습니다. 예, 병, 대운까지 그렇고요. 예, 지금 12살이라 그래서 그렇지 인묘운은 좋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경신은 이건 뭐 절각이 돼서 들어오니까 힘을 못 쓰고요. 임진대운이 아주 가장 안 좋습니다. 이 사주는. 물론 사대운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사축 화금을 하는 바람에 이 사화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화는 항상 불안하다. 화를 용신을 하는 사람은 사대운은 항상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오늘 그래서 이 토탈 1급까지 경우가 있어요. 자, 시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래서 신일금의 투병, 병화가 투출하고 무자시가 되면, 자시가 되면 결국은 또 조양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이 신금을 갖다가 일주에서 관성을 얻고 봉인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양격이라고 하지만 어째 병화로 인해서 무성 성격이 될 수 없다. 병화가 천간으로만 투출해 갖고 왜 월지도 없이 천간으로 투출한 병화를 믿고서 그걸 갖다가 조양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아침에 뜬 태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시니까요 조양격으로 친 거예요. 그리고 월령도 아니고요. 천간으로 병화가 뜨면 이건 조양격으로서 좋다라는 것이죠. 뭐 아마 어느 관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화가 딱 천간에 뜨고 무자시예요. 신금일주에. 그러면 육신일은 다 병화가 뜨면 돼요. 자, 신축, 뭔축 해서 저 육신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늘도 또 재채기가 또 시작되네요. 이상하네요. 자, 평주자인 나고씨가 주장하기를 희귀편에 오늘 요거 하나만 강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육신이래요. 봉무자시를 만나면 꺼린다. 오위. 오위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병화가 천간으로 떴을 땐 오화가 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서방운으로 흘러야 된다. 저 수를 살려라라는 거예요. 무는 병과 같이 같은 동 사에 록이 되니까 무의 신은 인이요. 맞죠? 신금에. 무토는 신금의 인성이 되고 무토가 또 끌어들여요. 화를 끌어들이면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한테 갖다 주니까 관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보삼의 명절을 갖다 대면서 병화가 투출한 거는 갖고 오지를 못했어요. 이 사주가요. 주보삼이래요. 그래서 병화는 투출 안 했고 그러면 이건 여기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든 저러든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건 을묘월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전이라는 게 서로 전하기를 위 조양격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아마 명인이래요. 유명한 사람이겠죠. 어디에? 호상. 이 호상이라는 건 제가 각주철이 했죠. 여기에요. 강이름으로서 강소성과 상해연. 상해연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상해시하니까요. 동북쪽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호상의 명인, 주삼보의 명조다. 이름이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그런데 신일주에 자시에 태어났으니까 상전위 조양격이라고 남들이 얘기를 한다. 그 설은 지리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시할머니 고자죠. 고치. 그냥 인격적으로는 놔두라. 물론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 즉이 조양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삼명통해에서 밝혔는데 생갑인 을묘월에 이거 또 을묘월은 되네요. 지 제로는이라 제로 논할 것이죠. 이것은 제로 용을 쓰는 것이다. 또 운에서 만약 사계 그러니까
진술충묘를 만나면 인성으로서 논하면 되지. 또 병어 병인 병수를 오래 낳으면 재성과 관성으로 논하면 되는 것이다. 이로써 거듭해서 원령이 위중하다는 것이다. 사주에는 억부도 또 유용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억부론도 얘기를 해요. 예, 이 사람 왔다 갔다 하죠. 사실은 저도 이 격국론과 억부론을 파괴하고 무게중심 이론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서 이건 제격이에요. 왜? 해명 목국을 이런 데다가 이거 을목이 투출하니까요. 목체적 뭐 정확하게. 제격이에요. 금토용조 쓰는 거예요. 제격에. 그러면 결국은 격국론에선 이거 제격이면, 예, 길격이니까 상시는, 예, 수가 되고, 예, 천간에 수 없죠. 또, 구시는 또 화가 되죠. 천간에, 뭐죠? 구시는 없어요. 오직 격만 쭉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격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누가? 설하고 선생님, 심여첨 선생이요. 격을 한자 딱, 이건 무슨 격해서 상신과 구신이 없다? 라면 격이 외롭다라고 해요. 격이 외롭다. 그러나 이 사주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 흐르겠죠. 어디 봅시다. 묘월에 태어나서, 목체니까 금토용을 쓰는데 이거 화도 써요. 이 사주요. 화 쓸 수 있습니다. 왜? 목이 체니까요. 금토용 화 쓴다니까요. 화운도 좋아요. 주보삼 명조 봅시다. 예, 첫 번에 화운이 들어오겠네요. 곧. 화도 씁니다. 이 사주. 그런데 금이 용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빨간데 천만에요. 이건 이 화운도 쓴다. 예, 금이 저기 신금만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 화운이 들어오면 저 자수가 막아주고 해서 이거 운도 좋다. 명인으로서 이름을 날린다. 지금은 경신대운으로서 좋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게 토용신이다. 저기서 무토를 용신으로 썼다라고 하면 아마 이게 다 파랗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금도 파랗죠. 예. 근데 토용신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했다가 한번 바꿔볼까요? 예, 토용신이 변할까요? 한번 볼까요? 토는 잘 컴퓨터가 읽지를 못하던데. 금토희용에 토용신을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 토는 읽질 못해요. 참, 목화, 수금은 읽어도 토는 못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토가 그렇게 모든 것을 끊고 있어서 그런지 토는 읽지 못해요. 그런데 수체, 금토, 용조면요, 화도 쓸 수 있다. 목체, 수체가 아니라요. 목이 체기 때문에 설을 하는, 목의 기운을 설하는 화도 관계없다. 관계없다. 라는 거죠. 용신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저기 신금이 용신이고요. 지지로는. 천간으로는 이 일주가 신금이고요. 무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저 신금을 깨는 화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화생토가 돼서 막아줄 거거든요. 일주가. 그러나 지지로 화가 들어오면 해자수가 있어서 저거 충분히 막습니다. 이거 다 막을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를 벗어나서 무난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난하다. 항상 컴퓨터가 요 토를 못 읽는다는 게 좀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목체 금토 용조면 화도 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7번째까지 있어요. 시상 뭐까지 있냐면요, 형합격도 있어요. 이런 거는 모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차유원,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된 말이다. 백무일시,
100에서 하나도 옳은 게 없다. 차계, 부지 명리. 어디서부터 명리학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망위, 평단이라. 잘못돼서 평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 끝났으니까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고 결론이니까요, 제가 내일 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모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